두 번째 영상이죠. BOJ 통화정책 긴축 전환되나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BOJ 통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결국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큰 이벤트죠. 특히 이번에 올해 상반기에 일본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변화를 늘 시장에 언급을 해왔다는 점에서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현재 달러당 146엔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몇 달 전만 해도 150엔에서 유지가 되었었죠. 150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BOJ 개입이 또 있었고 어느 정도 지금은 진정되는 것으로 보이죠. 왜냐? 통화정책의 변화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프라이싱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146엔 수준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지난해 4분기 GDP가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좀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금융 완화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임금 협상에 있습니다. 일단 작년 임금 인상률이 3.58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기준선이 될 것 같고요. 작년이 93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거든요. 기본급 인상률도 2.12%나 높아졌고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23년 임금 상승률이 재작년이죠. 22년의 높은 물가 상승률에 기인한 결과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일정 자체가 지금 오늘부터 해서 지금 대기업들의 임금 현상이 1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5일 날 금요일 날 발표가 되고 첫 번째 발표죠. 대부분 첫 번째 발표는 좀 높게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좀 높아요. 그리고 나서 19일 날 BOJ 통화정책이 열리죠. 사실 이번 달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임금 협상은 더 지속이 될 거고 4월 4일까지 중소노조들도 임금 협상을 계속 진행하죠. 갈수록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은 중간보다 조금 하회하는 수준으로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3월 BOJ 통화정책보다는 다음 달이죠. 4월 27일 날 있을 BOJ 통화정책에서 어느 정도 긴축이냐 완화냐 이런 여부가 가늠이 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그 핵심에는 여전히 임금 협상 관련된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최근에 보니까 5.8% 정도 임금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4% 정도만 높아져도 지금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작년 수준이죠. 3.6, 3.5, 특히 이제 3.5, 작년보다 좀 낮게 결정이 된다면 저는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융 완화? 그렇게 변화가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저의 생각은 일본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단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매우 신중하게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변화를 가져온다고 해도 사실은 기껏해야 마이너스에서 제로 금리 정도로 가는 정도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정도로는 NK 트레이드 청산의 여파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나라 자산들을 먼저 정리하겠죠. 지금 미국 국채가 단순 비교해도 여타의 선진국들보다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청산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완화 정책으로 변곡점이 생긴다 하더라도 마이너스에서 제로 금리로 가는 수준일 테고 이 또한 저는 그 시기가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금 인상, 타결되는 이 수준을 보고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 작년 수준에서 결정된 거와 유사하게 오히려 낮게 결정이 된다면 글쎄요. 빠른 전환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질질 시간을 끌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형국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2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되죠. 지금 시장 컨센은 전월 대비 0.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원은 0.3%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미 현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잘 꺾일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장 컨센을 상회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물가 잡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우려가 나오겠죠. 근데 2월 CPI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사실 지난달보다 좀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23년 3월 7일 기준 3.3불입니다. 이 기준이 사실 23년 12월 작년 저점 기록 후에
계속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평균이 77불인데 1월에 비해서 4.5%나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월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여기에 또 수급 문제도 있었죠. 휘발유 재고량이 좀 줄면서 수요는 좀 늘었어요. 이게 봄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죠. 상당한 밀접한 상관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3월 뉴욕 연은의 소베이 전망을 보시게 되면 1년을 제외한 3년,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모두 올랐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5에서 2.9로 꽤나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떨어지는 하락세가 꺾여서 반등을 했다라는 것도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뭐 당장 2월 CPI 지난달보다 국제 유가 자체 레벨도 높았고, 지금 공급 부족 속에 수요가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0.4% 높아지는 것으로 시장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의 기대 인플레이션 흐름도 좀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물론 끝부분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추세적으로는 아직 전고점을 높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다.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우려도 있지만 사실 지난달에 이 자가주거비에 대한 이런 상승폭이 조금 확대되면서 좀 벌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데이터의 조정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결국 이 괴리가 정서화되는 과정에서 또 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 외로 데이터가 좀 편차를 보인 부분이 다시 반영이 되면서 안정적으로 잡히는 흐름이 나타날 여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전히 국제 유가 레벨 자체가 조금 오른 부분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도 좀 들썩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물가 이슈는 꾸준히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